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에 경비원 분들이 취업하시는 데 있어서 신규로 희망자들이 많죠. 그래서 경비업 취업 시장에 이제 뛰어들려고 하는 희망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 제일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추려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셨다가 경비원 취업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에서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여기 제일 많이 들어오죠. 그 전에 한번 영상을 띄워드린 적이 있는데 신용불량자와 전과자가 경비원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뭐 그 전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바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신용불량자는 전국에 상당히 많은데 신용불량자가 경비원 할 수 없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불량자는 할 수 있는데 다만 경비회사를 통해서 취업을 할 때 경비회사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면 취업을 잘 안 시키려고 합니다. 요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용불량자가 경비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월급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월급 통장이 자꾸 압류가 들어와요. 이게 문제입니다. 채권회사로부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번거롭다고 경비회사에서 잘 취업을 안 시킵니다. 요거는 그전에 한번 영상을 띄워드린 바가 있으니까 옛날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전과자가 경비원을 할 수 있나요? 요것도 한번 영상을 띄워드렸는데 전과 중에서도 일반 전과는 경비원을 할 수 있고요. 뭐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 전과자가 있습니다. 이 성범죄 전과자 중에서도 일반 성범죄가 아니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요 전과자는 경비원 취업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 이렇게 법원에서 선고할 때 취업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취업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전과는 상관없습니다. 경비원 하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죠.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 이 급여는요 장소마다 좀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뭐 빌딩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여러 근무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급여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조금 작아요.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휴식 시간을 좀 길게 잡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비회사 이런 데서 이제 아파트 측하고 임금 협상 들어가면서 약간 이제 월급을 덜 주려고 꼼수를 좀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럼 얼마 정도 되느냐? 세전, 그러니까 4대 보험 공제하기 전에 230에서 250만 원 정도. 그러면 세후면 아마 예를 들어서 25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세후는 한 2, 30만 원 적겠죠. 4대 보험 공제하면. 그렇게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실수령액은 4대 보험 공제하고 220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대학교나 또는 뭐 다른 상가 또 이런 데는 조금 더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서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어디가 근무가 제일 편합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근무는요 물론 근무처마다 조금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다른데 그래도 편하다면 조금 그 중에서 편하다면 종교시설 쪽에 그 교회 쪽의 경비원이나 아니면 철도 건널목 요런데 일이 단순하죠. 아파트하고 비교해 볼까요? 아파트는 그래도 뭐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택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많잖아요. 주변의 정리가. 그런데 그런 데는 단순한 근무만 하죠. 그렇죠? 종교시설 교회라든가 성당 근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는 이런 데는 이제 조금 일이 단순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 근무가 제일 편한 곳은 뭐 철도 건널목 경비원 아니면 종교시설 경비원 아니면 주로 젊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 중에서 공기업이 있습니다. 공기업. 뭐 예를 들어서 한국도로공사 뭐 이런데 근무하는 경비원이 있어요. 한국전력공사 이런데 그런 데는 이제 일반 경비원이 아니고 또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곳도 있죠. 그런 데가 좀 편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나이는 몇 살부터 가능합니까? 요거는 요 앞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법으로 규정된 건 없어요. 특수경비원은 규정돼 있지만 일반 경비원은 몇 살부터 가능하다. 몸만 건강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몇 살부터 딱 정해진 나이는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여자도 경비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는 법적으로 뭐 못한다, 규정으로 못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경비원법 제10조를 보시면 경비원의 결격 사유와 관련돼서 조항이 있는데요.
여자가 못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여자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근무처에서 여자를 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법 규정은 여자도 할 수 있지만 근무처에서 여자를 원하는 곳, 여자 경비원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자는 경비원을 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 못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여섯 번째, 이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고혈압 당뇨 환자도 경비원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고혈압 당뇨 환자는 경비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비원 면접할 때 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를 가지고 오라는 근무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몸만 외모로 건강하면 괜찮아요. 본인이 관리만 잘하면. 그렇다고 해서 면접 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혈압이 좀 높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그 근무처마다 건강진단서를 세밀한 건강진단서를 떼와라. 이런 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환자도 경비원은 가능합니다. 물론 치매 환자라든가 외관상 이분이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딱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불편 정도가 보인다면 이거는 안 되겠죠. 물론. 그러나 고혈압 당뇨 환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경비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경비원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보면 됩니까? 경비원을 할 수 있는 거 요거 물어보시는데 마지막으로 경비원 알아보시는 취업 희망자들은 생활정보지 같은 데 쫙 보십시오. 그러면 경비원 뽑는다고 돼 있고 생활정보지에 잘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워크넷 아시죠? 워크넷이나 잡코리아에 이렇게 보면 구인란이 있습니다. 구직란인데 거기 보면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 하시고자 하는 희망자분들은 평소에 이제 경비원 신임 교육은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경비원 신임 교육은 한국경비협회 이런 데 전화하시면 어디서 교육 장소를 가르쳐 줍니다. 사는 지역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교육 장소가 대학교에 위탁해 놓은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경비협회라고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신임 교육을 언제 받을 수 있다가 다 나와 있습니다. 비용은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비원을 하실 분들은 면제자가 있어요. 교육 면제 받는 분들, 전직 경찰이라든가 또 전직 부사관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면제를 받습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면제를 받습니다. 소방관들 물어보시는데 소방관들은 면제 못 받습니다. 그거는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소방관들이나 교도관들 이런 분들 물어보시는데 그런 분들은 경비원 신임 교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경비원 취업 희망자들께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추려서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